아침이 오면 안심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밀려왔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해졌다. 은퇴한 지 3년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의 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일하던 시절에는 피곤해도 다음 날이 있었다. 출근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를 만날 명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간만 끝없이 늘어져 있었다.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68이 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몸은 일어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도 먹을 이유를 찾지 못했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배경처럼 흘러갈 뿐이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생각은 깊어졌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졌다.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은퇴 전 그는 회사에서 조용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맡은 일은 정확하게 해냈다. 그가 없는 회의실은 늘 허전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퇴직 인사를 하고 나오던 날 사람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가 빠진 자리는 며칠 안 되어 다른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필요하던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 그의 하루가 공포로 바뀐 것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였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는 형식처럼 오갔고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말을 하지 않으니 생각은 안으로만 맴돌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흐르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비슷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기술자였다. 손으로 일하며 하루를 채우던 사람이었기에 은퇴 후에도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은 그를 반기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집 근처 공원을 매일 같은 시간에 돌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에는 산책이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것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같은 길을 걸었다.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것은 텅 빈 거실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하루가 사라질 것 같아서 걷는다고. 그러나 걷고 돌아와도 마음은 더 허전해질 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여성의 이야기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웠고 뒤늦게 시작한 일터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그녀를 다시 집 안으로 돌려보냈다.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녀의 하루는 다시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왔다.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밤이 두려워졌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하지 않다. 은퇴는 종종 쉼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출근과 퇴근이 사라지면 하루의 경계도 흐려진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린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유보다 공허가 먼저 찾아오는 이유다. 은퇴 3년 차가 된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그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루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 계획도 없는 하루는 휴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다.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포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했다. 일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야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 이미 무너진 뒤에야 방향을 고민한다.
68의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질문은 시작했다.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연결이 필요한지. 이 질문은 지금 은퇴를 앞둔 이들뿐 아니라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하루가 공포가 되지 않도록 삶의 이유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속에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흔히 준비된 휴식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일을 내려놓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급여만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와 역할의 위치다. 직장에 다닐 때 하루는 외부의 리듬에 의해 자동으로 구성된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는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은퇴는 그 구조를 단번에 해체한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감당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한다는 데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곧 공백이 되고 공백은 불안을 낳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긴장 때문이다. 하루를 채우지 못한다는 압박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는 서서히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는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직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진다.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 존재였는지를 체감하게 되고 그 순간 자존감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돈의 문제보다 정체성의 문제로 더 큰 혼란을 겪는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은퇴 후 공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일상 속에 스며든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여유로 시작하지만 곧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허무로 바뀐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루가 끝나도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살았다는 감각을 잃는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내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대신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부담만 남는다. 은퇴 이후 우울과 불안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외부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라는 요구는 매우 낯설고 어렵다. 그래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의 훈련이 필요하다. 일에서 관계로, 성과에서 의미로, 속도에서 리듬으로 중심을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사회적으로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전까지 일을 잘하는 법만 배웠지 은퇴 후에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은퇴 이후의 삶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지고 많은 이들이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전환의 영역이다. 은퇴자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험과 시간을 가진 자원이다. 문제는 그 자원이 연결될 통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연결이 끊긴 사람은 빠르게 위축되고 위축된 삶은 공포로 변한다. 반대로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맡게 되면 삶의 리듬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된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보다 관계이고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다. 은퇴 3년 차의 공포는 결국 역할을 잃은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산을 쌓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하는 일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은퇴 이후의 하루는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미 은퇴 이후에 불안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의미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그 문턱에서 두려움 대신 질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